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용달이사 고객님들의 착각 7가지예요. 우리 고객님들 이삿날 고객님들이 스트레스 받으시고 사고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걸 아신다면 아마 이사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이사는 이삿짐도 아니고 이사업체를 잘못 골라서도 아니고 고객님의 착각으로부터 생긴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이 도대체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집 이삿짐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없으신 분도 계셔. 그리고 이제 10평에서 15평 정도는 방문 견적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진 견적을 받아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이 어디에 있고 그 안에 얼마나 들어있고 이렇게 문을 활짝활짝 열어서 사진 찍어주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침대, 뭐 서랍장, 화장대 요 정도만 몇 개 있고 진짜로 짐이 없네. 고객님 하시는 말씀에 수긍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막상 이삿날에 가보면 붙박이장 수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수납된 물건들이 많고 침대 밑에 많고 뭐 베란다나 기타 안 보이는 부분에 숨어 있는 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내 짐은 50%밖에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짐도 50%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추가 비용이 나오고 작업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작업 일환수를 또 추가해야 되고 이런 모든 문제가 나오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내 짐을 용달이사 업체한테 아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다리차 없어도 돼요. 내가 지난번에 이사했을 때 사다리차 쓰지 않았고 내가 아는 지인도 내 친구도 사다리차 없이 이사를 했어요. 네, 물론 사다리차 없이도 이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용달이사 업체가 사다리차를 쓰셔야 됩니다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로 이사 가시는 집에 현관이 좀 뭐 복잡하다거나 이동 동선이 굉장히 길다거나 작업 조건이 안 좋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고객님한테 요 정도 인원수로 포장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다리차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용달 이사 업체도 마찬가지로 사다리를 쓰고자 할 때는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적정한 이사 비용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사다리차 사용을 건의하는 거니까 우리 고객님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알아서 이삿짐 배치, 큰 짐 배치, 알아서 이삿짐 잔짐 정리까지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용달 기사님께서 내 집 이삿짐을 정리하고 가구 배치를 한다면 알아서 할 수 있겠죠. 근데 나한테 돈을 지불하시는 고객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고객님께서 큰 가구 가전 배치를 잡아주셔야 되고 잔짐 정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어서 지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삿날 한 분은 외부 업무를 보고 한 분은 집 내부에 새 집에서 같이 계시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외부 업무를 최대한 빨리 보고 돌아오셔서 용달이사 업체와 새 집에서 이삿짐 정리하는 시간 동안 같이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달이사 업체가 알아서 가전 가구 배치 알아서 잔짐 정리해 주는 건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사 하루 전에 정리해도 되겠지 이렇게 약간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용달이사 업체하고 계약하실 때 이사 전에 하기로 하셨던 것들은 다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분리수거. 분리수거하는 날이 이삿날하고 딱 겹치면 그냥 그날 버리시면 되는데 보통은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삿날에 분리수거가 안 되는 날이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폐기물들은 분리수거 하시는 것들은 버리시는 게 좋고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삿날 생각하신 것보다 여유가 없고 생각하신 것보다 정신없이 바쁘다는 걸 항상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귀중품 그 다음에 지금 집에서 놓고 가야 되는 물건 이런 것들은
미리 꼭 챙겨두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결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알아서 조심하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방문경적을 갔는데 현관문 앞에 집 밖이죠. 집 밖에 타일 한 장이 떠서 깨져 있어요. 그리고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타일 한 장이 떠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여쭤봤죠. 요거 지금 깨져가지고 깨진 게 아니라 바닥이 떠서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관리실에 수리 요청을 하셨냐? 이사 전까지 수리가 되냐? 우리 고객님 별로 관심 없어요. 관리실도 알고 있고요. 떠서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무거운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게 깨져버리게 되죠. 바닥에서 떠서 이게 힘이 없잖아요. 그럼 무거운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힘이 없는 타일이 깨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고객님 미리미리 이사업체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고객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바닥이 어디가 무슨 재질로 되어 있고 약합니다. 우리 벽지가 비싼 건데 이게 내 집이 아니니까 지난번 들어올 때 여기 모서리가 좀 까져서 제가 손해를 봤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콕콕 집어서 조심해 달라고 당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용달 이사업체는 평소에 자기들이 하던데 그대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미리 언지를 받지 못했고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이사업자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인폼을 주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뭐냐면 오후 이사가 더 여유롭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주 소형 평수 고시원이나 아주 작은 원룸 이사를 보통 하루에 2개씩은 해요. 그런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고객님 평수가 12평, 13평 이렇게 되는데 오후 이사를 하시게 되면 오전은 일 끝나고 넘어오신 분이 늦게 올 수도 있고, 또 오후에 사람이 모여서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스케줄이 늦어서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우리 고객님한테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겨나고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집중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오전도 일하고 또 이렇게 막 긴급하게 와서 또 오후에 집중력 있게 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 10평이 넘어가는 평수에서는 오전에 이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이사 품질은 동일하고 가격만 다르다. 우리 젊은 고객님들이 원룸에 상당히 많이 사시는데 소형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격만 물어봐요. 반포장이사 얼마예요? 포장이사 얼마예요? 아주 크게 간과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삿짐센터 잘하는 업체와 못하는 업체 이 수준 갭보다 용달 이사를 하시는 잘하는 업체와 못하는 업체의 갭이 2배는 더 커요. 근데 가격만 물어보고 내 짐이 얼마 없고 쉽게 생각하신다면 아주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사하시기 전에 이사업체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사 공부를 좀 하셔서 이사업체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신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용달이사 고객님의 착각, 이사 스트레스의 절반은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 나의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 게 훨씬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짚어보시고 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